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1 통합국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희곡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곡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는 학생? 안다고요? 네. 연극의 대본을 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고요.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등장인물의 대사나 동작, 감정을 통해 현재적인 사실로 표현해내는 산문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긴가요?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생각, 사상을요, 등장인물의 대사, 동작, 감정을 통해 현재적 사실로 표현해내는 산문문학이라는 거죠. 현재적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나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관객들의 눈앞에 지금 당장 눈앞에 사실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적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의미에서 현재적 사실로 표현해내는 산문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희곡은 연극의 대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희곡이 가지는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희곡은 첫 번째 특성은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희곡의 정의를 말씀드렸을 때 연극의 대본이라고 말씀드렸죠. 희곡은 연극을 하기 위한, 즉 무대의 상연을 하기 위한 전제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희곡이 갖는 특성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희곡의 두 번째 특성, 대사가 모여 장을 이루고 장이 모여 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등장인물들의 대사 하나하나가 모여 하나의 장이라는 형식을 이루고요. 그 장이 모여 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극 무대에서 보면 1막, 1장, 1막, 2장 이렇게 되죠. 막이 더 큰 단위고요. 장이 그보다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은 커튼이 이렇게 한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것을 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성은요. 희곡의 세 번째 특성,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며 등장인물의 연기를 통해 표현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기억하시고요. 등장인물의 연기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 대사와 연기라는 것이 희곡의 특성이고요. 네 번째 특성은요. 무대 위에서 인생을 직접 표현한다는 특성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하여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인생을 직접 표현하는 특성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관객들에겐 지금 일어나는 사실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화하여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희곡의 5번째 특성은요. 희곡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라고 할 텐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건요. 영화는 필름으로 찍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 필름만 돌리면 상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희곡은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 무대에서 공연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시간, 그 공연장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 장소, 그 무대라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요. 연극에서 예를 들어 전쟁 씬을 좀 보여줘야 돼. 전쟁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수백만 대군이 쳐들어왔다. 근데 진짜 무대 위에 수백만 대군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효과음이라든가 그냥 무대 위에는 그냥 몇 명의 병사들만 이렇게 등장을 시킨다든가 라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희곡은 바로 공간적인 또 제약을 받는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희곡의 특성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희곡의 특성 5가지. 첫 번째,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이다. 두 번째, 대사가 모여 장을 이루고 장이 모여 막을 이룬다. 세 번째,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등장인물의 연기를 통해 표현된다. 네 번째, 무대 위에서 인생을 직접 표현한다는 특성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현재화하여 표현한다. 5번째,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라고 해서
5가지의 특성을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곡의 특성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희곡의 형식적인 요소로 해설과 대사, 지시문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희곡의 형식적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습니다. 해설이라는 것은요, 막이 오르기 전에 무대의 장치라든가 인물, 배경 등을 설명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해설은 희곡의 형식적 요소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소는요, 대사입니다. 대사란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이죠. 사건의 전개는 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건의 분위기도 나타내주게 되고 주제도 암시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에는 대화, 독백, 방백이라는 3가지 종류의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대화, 독백, 방백. 대화란 말 그대로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합니다. 주로 이 희곡에서는 사건 전개나 갈등이 대화를 통해서 주로 드러나게 되죠. 여기에 두 번째가 독백인데요. 독백은 홀로독, 즉 혼잣말이에요. 그 상대방 없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들. 뭐 예를 들면 그냥 맑은 날씨의 하늘을 보면서 날씨 좋다. 뭐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잣말이죠. 이런 것들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방백인데요. 방백이 뭐지? 라고 할 텐데요. 방백이란 관객에게는 들리는데요.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할 텐데요. 방백은 마음속의 생각, 등장인물의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할 때 관객들에게 어쨌든 이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들하고 약속을 하죠. 관객들에겐 들리는데 등장인물들은 못 듣는 것처럼. 물론 사실 등장인물들도 사실상 소리는 들리는데 안 들리는 것처럼 약속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무대 위에서 A라는 등장인물과 B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A라는 등장인물이 B라는 등장인물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겉으로는 되게 친절한 척하면서 A가 이렇게 만약 마음속 생각을 표현한다고 해봐요. 저 녀석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언젠간 진짜 혼을 내줄 거야. 근데 이건 B라는 등장인물에겐 들리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관객에겐 들리게끔 말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방백이라고 합니다. 보통 마음속 생각을 표현할 때 쓰는 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희곡의 형식적 요소로 지시문이라는 게 있죠. 해설, 대사했고요. 지시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문은 배경, 효과,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글이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희곡 대본, 연극 대본 속에 가로해 놓고 얼굴을 찡그리며 나 밥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요라는 대사를 하는데 앞에 얼굴을 찡그리며 그럼 이게 표정 연기까지도 지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시문에는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은 동작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무대 지시문도 있어요. 무대 장치, 등장인물, 시간, 장소 등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들은 무대 지시문이라고 하고요. 동작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동작이나 표정, 말투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희곡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구성 단계를 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희곡은 총 5단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5단 구성. 첫 번째 발단, 두 번째 전개, 세 번째 절정, 네 번째 하강, 다섯 번째 대단원.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의 5단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단은요, 소설처럼 마찬가지로 사건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인물이나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개는요,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복잡하고 인물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서 관객의 흥미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죠. 절정 단계는요, 소설과 다르게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잖아요. 근데 희곡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절정이 먼저 나오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계고요. 하강 단계는 사건의 내리막 단계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대단원은 모든 사건이 해결되어 갈등이 해소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요.
희곡의 정의부터 특성, 형식적 요소, 구성까지 총 4파트로 나눠서 희곡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팝 퀴즈. 자, 내용을 좀 확인 안 해볼 수 없겠죠. 오늘은 단막극이 좀 빠져서 서운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팝 퀴즈를 단막극의 형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역시 뭐 단답형이나 OX 문제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팝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이에요.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기주 선생님의 부탁을 받고 하기는 했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공부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시작합니다. 다음 희곡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1번 행동을 그린 문학이다. 2번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한다. 3번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4번 공간적 제약은 받으나 시간적 제약은 없다. 5번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잘 들으셨나요? 1번 행동을 그린 문학이다. 2번 현재화된 인생을 표현한다. 3번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4번 공간의 제약을 받으나 시간적 제약은 없다. 5번 대사를 통해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답을 벌써 보이지 않나요? 들린다고요? 그쵸? 보이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답은 4번. 공간의 제약을 받으나 시간적 제약은 없다. 들렸죠?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건 많지만 시간적 제약도 역시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가서 봐야 하기 때문에 역시 희곡은 시간적 제약도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내가 계속 하려니까 힘들다. 야, 똑똑한 너가 좀 해봐. 그래. 나야 좋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희곡의 형식적 요소 3가지는 해설, 대사, 관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 주세요. 해설, 대사, 관객이다. 정답은 X입니다. 왜냐고요? 관객이 빠져야죠. 관객 대신 지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해설, 대사, 지문이 되겠죠. 자, 야, 이제 궁금이 네가 해. 난 2번만 하고 그만 갈게. 바빠서 이만. 안녕. 그냥 가면 어떡해. 진짜. 알바비는 받고 가야지. 자, 그럼 3번 문제 들어갑니다. 대사 중 관객에겐 들리지만 다른 등장인물에게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고 하는 말은 독백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방백이죠. 독백은 혼잣말이고 방백이 관객에겐 들리지만 다른 등장인물에겐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팝 퀴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땡. 자, 팝 퀴즈 잘 들으셨나요? 저 대신 똑똑이와 궁금이가 아주 많은 수고를 해줬네요. 고맙고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맛있는 점심을 한번 사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확인을 좀 잘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희곡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특성과 형식, 구성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정리 잘 해주시고요. 오디오 강의 장점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여러분들 것으로 온전히 소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